요즘 투자 관련해서 뉴스 켜면 전쟁 얘기밖에 없잖아요. 미사일이 뭐 떨어졌다, 뭐 공습했다, 확전 위기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은 폭락하겠다, 팔아야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막 폭락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가 생각이 나는데 무서워서 진짜 막 다 팔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때 판 사람들이 진짜 제일 후회해요. 왜냐면 그때 주식을 산 사람들의 수익률이랑 판 사람들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소름 돋으실 겁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를 모르고 그냥 감정적으로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전쟁 났을 때 주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숫자로 딱 보여드릴 겁니다. 감정 말고 정말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큰 그림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지정학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주가 반응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면 굉장히 먼 미래부터 현재까지 많은 부분들을 분석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주만 공습 이후부터 의미가 경제적으로 컸던 17개의 사건들을 살펴본 보고서입니다. 표부터 한번 보시죠. 보면은 진주만 공습, 한국전쟁, 뭐 다양한 어떤 전쟁들에 대해서 발발 시점도 여기 다 명기를 해놨고요. 사건 발생 후 주가의 추이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여기 가로치고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마이너스, 가로 안 친 것들이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은 어땠는지, 유가는 어떻게 변했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모두 분석을 했죠. 보면은 S&P 500 기준으로 사건 발생 후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기준으로 맨 아래가 보면은 전체가 있거든요. 보면 한 달 뒤엔 0.6%가 평균적으로 상승했고, 3달 뒤에는 1.9%, 6달 뒤에는 5.2%가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대체로 5.2% 올랐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17건이 전부 같은 결과를 낸 건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서 막 갈렸어요. 특히 유가가 급등한 거, 20% 이상 급등한 건에 대해서는 3개월간 평균이 마이너스 4.6%. 근데 유가 급등이 없었던 12건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평균 4.6%가 올라간 거죠. 이거 말고도 뭐 단기전이냐, 뭐 장기전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갈리고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표에서는 사실 1941년, 50년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같이 동일시하게 놓고 분석을 한 거거든요. 73년, 79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지금이랑 똑같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좀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최근 데이터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유는 뭐 당연하죠. 뭐 정보 속도가 워낙 진짜 엄청나게 달라졌잖아요. 특히 뭐 예를 들면 73년에 이게 4차 중동전쟁, 욤키프르 전쟁, 그 사진을 보면 이런 사진이 떠요. 그러니까 사진만 봐도 딱 흑백이죠. 이때는 전쟁 관련된 뉴스가 뜨면은 이게 TV나 이제 신문으로 전파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즉 전쟁에 대해서 정보전도 TV랑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어떤 양상들이 펼쳐지죠. 지금은 여러분들 전쟁 터지고 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30초 정도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동시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뉴스가 터졌었을 때, 충격이 팡 발생했었을 때 그걸 반응하는 속도가 과거랑은 너무나도 크게 달라진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과거 정보를 보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각국 정부들도 계속 학습을 합니다. 과거 이제 전쟁이 났었을 때, 중동에서 전쟁이 났었을 때 유가가 폭등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IEA라고 국제 에너지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 막히면 각 국가에 문제가 생기니까 석유를 이제 풀어줘요. 지금 이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4억 배럴을 3월 16일자 기사로 방출을 이제 바로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더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순서가 이제 순서가 나오는데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순. 그러니까 규모를 봐도 미국이 가장 크고요. 순서를 봐도 미국이 가장 우선이죠.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저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현재 최근 5번, 최근 4, 5번의 전쟁을 백테스트로 좀 살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제 컴퓨터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주가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AI를 사용해서 코드를 만들었고 그 코드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QQQ 데이터로 분석을 했고 AI가 트레이딩 뷰에 표시하는 코드도 다 만들어서
이제 표시를 좀 해봤거든요. 트레이딩 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 공격한 거,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한 거, 그리고 이란을 공격한 거, 뭐 이렇게 아마 나눠질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두 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시기랑 이제 미국에서 이란을 공격한 시기가 거의 비슷해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하나, 둘, 셋, 네 건, 정확하게는 사실 네 개 정도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일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다 해도 한 3.3% 굉장히 많이 QQQ가 올랐습니다. 다른 것들도 딱 보면은 사실 별로 크게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를 보면 20일 뒤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 QQQ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뒤에는 또 자기 맘대로 막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전쟁 관련된 정보만으로 주가의 변동 순위를 파악한다? 물론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는 있지만 이건 마치 이 세상에서 주가를 결정하는 원인이 오직 전쟁뿐이다 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크게 주가의 흐름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흐름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자 지구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을 공격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한 후로는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흘러간 모습이 과연 전쟁이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사실은 전쟁은 주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신호는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전쟁이 물론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사건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2개월 뒤, 3개월 뒤에 주가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건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점에 뭐 예를 들면 미국이 돈을 얼마나 풀었는가, 유동성 이슈라거나 코로나 같은 대대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혹은 AI 투자와 같은 혁명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느냐와 같은 더 큰 거시경제의 변수.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란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계속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뭐 $200를 계속 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넷플릭스를 보고 있고 유튜브를 보고 있죠. 즉 미국 기업의 펀더멘털 그 자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계속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려볼게요. 구독하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를 하면 전쟁이 나면 오른다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전쟁은 첫 반응만 만들고 변동성만 만들었을 뿐 추세는 결국 금리나 유동성, 뭐 유가 뭐 이런 어떤 더 큰 흐름이 정한다. 이게 이제 가장 가까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추이는 왜 이런 추이가 발생했는가? 이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요. 코로나 때 미국이 돈을 풀 수 있는 수준의 양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가장 메인 시각입니다. 저는 사실 이 시기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야,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미국 주식이 진짜 많이 떨어진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 끝났잖아요. 근데 주가 변동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럼 그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관이 컸고 지금은 상관이 없어진 건가?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큰 흐름을 따라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뉴스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스닥이 얼마나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그럼 이 올라갈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올라갔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전쟁이라는 것들이 만약 단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뭐 유가의 폭등을 해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벌어지거나 혹은 변동성이 커지면서 단기적인 하락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건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이라는 변수에서 적절한 매수를 할 수 있는 큰 흐름상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실 뉴스에 계속 떠요. 막 뭐 전쟁이 확산된다, 뭐가 된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뜨고 전쟁 때문에 폭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뜨면 저는 막 제 손으로는 의사결정이 안 돼요. 매수든 전혀 못 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오늘 사고 막 내일 후회해요. 그리고 오늘 막 팔아요. 그리고 내일 또 후회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어리석은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감정은 완전히 빼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칙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라면 그 투자는 무조건 자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동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원칙이 없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은 무조건 코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해도 원칙대로 살 수 있어야 되고 매도를 해도 원칙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자동화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원칙대로 자동으로 매매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놨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